제3자를 내세워서 매매 예약을 거는 게 가능한 건지 첫 번째. 그리고 차인표 씨가 샀잖아요. 그런데 집 소유주와 대면하고 부동산 거래를 안 하고도 부동산 할 수 있는 겁니까? 저희들이 통상 전세 계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전세 계약할 때 보면 집주인분 앞에 오셔서 집주인분 신분증까지 다 확인하고서 누구구나. 그 주민등록번호 전 좀 꼼꼼해서 뒷자리까지 보거든요. 그리고 전 등기부등본도 떼봐요. 그래서 여기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집주인분이 맞는지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보험도 들어있는지까지 전 다 보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? 가능하죠. 저를 이용하십시오. 변호사 다 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예, 영업하면 안 돼요, 여기서.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10억이나 되는 걸 한다고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그날 계약할 때는 사실은 대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전화해서 없으면은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? 라고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등기 치는 날, 잔금 치르고 들어오는 그날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 와서 있는 자리에 보고 그럼요. 신분증 다 확인하고 해야 되죠. 그럼요.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이른바 독박 쓰죠? 공인중개사가 독박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일 공인중개사가 위험한 일 안 합니다. 예. 그런데 실제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포털에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실제로 지금 90평 304제곱미터가 되는 것은 이 포털에 부동산에 하면은 바로 나오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10월 10일 날 매매 계약이 됐고 한 10억으로 했다는 것이 실거래가가 나옵니다. 예. 실거래가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등기까지 쳤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인 것이죠. 더불어서 조범동 씨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제3자의 매매 가등기가 돼 있으면은 매매 가등기가 왜 됐죠? 나중에 지금은 매매했지만 나중에 등기를 하려고 그 제3자가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한테 그 가등기 했던 사람이 또 팔았다?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저라면 그런 거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사정을 공인중개사가 잘 알고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. 공인중개사가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부동산 매매 업계의 정당한 어떤 해석일 겁니다. 그런데 왜냐하면 통상적인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간에 딱 봤는데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집주인이 이 사람으로 나와요. 조모로 나와요. 혹은 조모 아내로 나와요. 그런데 가등기를 한 사람이 딴 사람이 있어요. 내가 집을 살려고 가봤는데 이름이 두 개인데 누가 집주인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면 사실은 계약하기 주저되잖아요. 그렇죠. 결국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매도인 그리고 가등기 돼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매수인 3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 그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할 때 소유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나한테 지급하지 말고 이분한테 지급해 주십시오. 이런 계약이 돼야 매수하는 사람도 걱정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가등기 돼 있는 사람이 내가 권리자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계약했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. 다만 제가 봤더니만 현재 요즘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거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보니까 대략 지금 시가가 한 9억 원 전후 내지 9억 5천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에 매매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보통 큽니다. 근데 보통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가 좀 지저분하다 할 경우에는 급매물로 해서 좀 싸게 사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오히려 실제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차인표 씨 부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사실 억울하다.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차인표 씨는 일단은 공인중개사만 믿고 그냥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차인표는 죄가 없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결국 이건 거죠.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인데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구치소에 구속돼 있습니다. 그런데 밖에 그렇게 해서 70억 가량이 횡령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부인 명의로 어떻게 90평 되는 아파트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고 그렇게 돼서 본인이 이제 구속되니까 바로 제3자 명의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놨다가 가등기한 지 얼마 안 돼서 물건을 팔았다?
결국은 그 피해는 그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이 돈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본 것이죠. 예.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 그 횡령의 피해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인표 씨나 이 그 부인을 상대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이렇게 소유권을 넘긴 거에 대해서 이른바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걸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아니 잠깐만요. 그러면은 차인표 씨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주고 돈 샀고 등기 이전까지 다 했는데 우리 조 장관 조카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이 이 소유권 이전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럼 집 압류될 수도 있다는 그럴 거예요? 수도 있어요. 어.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채무자들끼리는 순서가 똑같잖아요. 근데 먼저 내 거를 팔아버리고 그 돈이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.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고 해서 그 10억이 그대로 그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없겠지만 그 돈을 특정 채권자한테 먼저 지급을 했다.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민사적으로는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강제집행 면탈죄로 해서 이 그 조범동 씨와 조범동 씨 부인이 형사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인표 씨 부부도 사실 곤란에 처할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금매물로 팔았던 조범동 씨와 조범동 씨 부인도 추가적인 어떤 그 죄명이 플러스 알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를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야, 이거 차인표 씨는 10억 주고 거금 주고 산 건데 차인표한테까지 지금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니까 차인표 씨 걱정되는데요. 차인표 입장 냈습니다. 조국 조카 집 10억에 산 차인표. 등기부 등본상 조국 조카 용인 아파트 구매자는 일단 차인표 씨나라 부부로 지금 돼 있어요. 이거는 등기가 이전됐다라는 거죠. 등기가 이전됐다는 거예요. 차인표 배우.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급하게 알아봤는데 때마침 매물이 나왔다. 그러면서 N포털 사이트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이었다. 이거는 뭐 N포털 사이트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죠. 거기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이다. 네이버 보고 들어가서 사이트에 나온 전화번호 보고 연락해서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우린 그냥 집 산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하필 그 집. 그러니까 차인표 씨도 답답한 거예요. 하고 많은 집 중에 하필 그 집이에요. 하필이죠. 조국 조카와 연관된 집인 줄 몰랐고 알았다면 당연히 안 샀을 거다라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게 좀 짠하면서도 웃겨요. 앞으로는 우리가 집 살 때 집주인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, 집주인이 누군지,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, 뉴스에는 나오는 분인지 아닌지 최대한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구입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허은하 소장님 그 네이버 들어가서 집 산 차인표 씨가 뭔 잘못이에요. 이거 사과까지 하잖아요. 앞으로 저희 집 살 때 집주인이 누구 조카는 아닌지 아니까 이 조국 장관 조카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돼요? 몇 명이 차인표까지 피해보잖아요. 사과할 일입니까 이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금시초문이었다라는 그 말을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부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있고 뭐 동생이 누군지 그러니 오촌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 모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도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. 또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감자 그리고 부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거기에서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이런 피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또 차인표 씨 지금까지 평판 관리 너무나 잘해오셨습니다. 그러니까 사회적 운동도 많이 하셨고 뭐 시민 활동도 했었지만 사실 기부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예쁜 부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맥락 효과로 인해 오해를 받을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차인표 씨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분들도 많아요. 네,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활동 중에 사회적 활동 중에 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관을 하면서 이것 또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냥 사기당했으면 사기당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해드리고 싶어요.